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생각해보니 코스모스 캠핑이 어느덧 창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만큼 변화를 했는지 참 궁금한 시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렉스로버 캠핑카 욕실 리모델링에 대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10년 동안 캠핑카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컨텐츠들이 고객들한테 인기가 있고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보다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더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버스 캠핑카 제작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혹시 버스 캠핑카 제작 시장에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코스모스 캠핑카 제작회사 홍보도 곁들여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캠핑이 창업했던 2016년에는 전국에 카운티 버스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개조해주는 업체는 세 군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제가 항상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두드림 캠핑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업체는 제가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던 땡땡 캠핑이라는 업체인데, 그곳은 대표자의 평판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금방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제가 버스 캠핑카 제작회사 원년 멤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운티 캠핑카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정식으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2014년 말미쯤이 최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코스모스 캠핑은 2014년 말미쯤에 버스 캠핑카를 정식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에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버스 캠핑카 제작 경력이 20년 됐다, 25년 됐다라는 이야기는 모두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같이 나누어 볼 이야기는 버스 캠핑카 내부의 단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버스 캠핑카 내부의 단열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보면 콘크리트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마감재가 주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다가 캠핑카를 만들 때는 얇은 철판이라는 벽면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캠핑이 창업했던 2016년만 해도 버스 캠핑카 내부에 단열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버스 캠핑카를 해체를 하고 나면 안에 마블이라는 제작 회사에서 넣어놓은 단열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거 환경에 적합한 단열재가 아니고요. 그냥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코스모스 캠핑에서 열반사 단열재를 써서 단열을 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오픈소스로 다뤘더니 모든 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그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혹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뭐하러 알려줘서 남 좋은 일들을 시켜주냐라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 캠핑카 제작 회사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버스 캠핑카 시장 업계가 신뢰감을 얻길 바랐던 겁니다. 저의 예상은 어느 정도 적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우를 오픈소스로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컨텐츠를 통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버스 캠핑카 단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단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캠핑도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창업한 지 2, 3년이 흐른 후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는 집을 보면 콘크리트라든가 벽돌로 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캠핑카는 얇은 철판에 의존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되시는데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그 달궈진 열로 인해서 위에 계란이 익도록 합니다. 복사열이라는 개념인데요.
열을 반사하는 개념의 단열보다는 그 열을 흡수해서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단열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대외비 문제로 이 콘텐츠에서는 그 단열재를 공개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코스모스 캠핑이 창업했던 2016년 이후에 그 단열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도 긴급히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업체들마다 버스 캠핑카 내부의 단열이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그 업체의 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만한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모스 캠핑의 공식 입장인 저의 입장을 밝혀드리자면 코스모스 캠핑은 단열을 아주 꼼꼼히 여러 겹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스 캠핑 제작 공장 내부에도 입고되어 있는 카운티 버스는 차주의 아주 스마트한 생각으로 차량 내벽에 인슐레이터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슐레이터는 아주 똑똑한 생각으로 단순히 단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약간의 충격, 우박이라든가 혹은 굵은 빗방울이라든가를 내부에서는 아주 포근하게 약한 소리로 들으면서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거기에 열을 흡수해서 퍼뜨리는 단열재를 사용을 한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단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결로 방지까지 곁들인다면 아주 훌륭한 단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단열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층을 여러 겹 두는 겁니다. 하지만 공기층을 여러 번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편을 궁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차량 내부에서는 복사열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복사열은 흡수해서 퍼뜨리는 게 개념이니까 이 점 유념해서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깨알 홍보를 좀 하자면 코스모스 캠핑은 카운티 버스를 베이스로 캠핑카 제작을 해서 유럽 횡단을 2번 정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하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캠핑카 제작 시에 반영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현지를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카운티 버스를 이용해서 유럽 종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코스모스 캠핑을 선택해 주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버스 캠핑카 내부의 단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